네, 도서관 관장님이시면 책에 대한 애정이 진짜 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참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디지털 대전환 시대잖아, 그죠? 네.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디지털라이징, 디지털로 바뀐다 그러는데 네, 왜 책을 고집해야 되느냐? 네. 이 대목 저는 이런 질문 나오면 무지 기분 좋습니다. 이게 한때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요즘 도서관 짓는 것들은 전부 다 책 없이 페이퍼리스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전부 전자도서를 구입하면 될 것 아니냐.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건물 많이 필요 없으니까 땅 살라고 땅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 들일 필요도 없고 건물 짓는다고 건축비 들일 필요도 없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효과적인 영역이 있고 네. 그 디지털 매체에서 얻을 수 없는 대목은 책에서 얻어야 되잖아, 그죠? 네. 이 부분이 구분이 되면은 왜 책이 필요한가 얘기가 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매체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엇보다도 속보성, 네, 그렇죠. 그렇죠. 뉴스 같은 신속. 것들, 네. 예. 이런 속보성이 담보되는 뉴스 정보 같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는 게 나아요. 네. 산불 났다. 그렇죠. 이거는 저 책 나오기 한참 걸리니까. 그럼 네. 산 다 태워 먹은 다음이겠죠. 네. 그리고 그 산 다 태워 먹을 때까지 책 못 나올 겁니다. 네. 그런 건 디지털 매체 이용하는 게 훨씬 네. 낫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통계치 같은 것들. 네. 정형 데이터인 통계치,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셜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키워드들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디지털 매체가 갖는 강점입니다. 파악하는데. 그런데 단점은 그 디지털 매체가 갖지 못하는 대목이 뭐냐면은 행간을 읽어내는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간을 그렇죠. 네. 행간을 읽어낸다는 얘기는 활자화되지 않는 대목을 읽어내는 것들. 아까 우리 지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 시험 치르는데. 네. 그런데 지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그대로 다 어딥니까? 그 디테일하게 또는 있는 그대로 다 적어 놓으면은 그거는 않죠. 네. 그런데 그걸 읽어내야 되잖아. 그죠? 네, 맞아요. 그건 뭐냐면은 맥락을 읽어내는 컨텍스트를 읽어내는 영역이 추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거는 책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네. 그러니까 책을 읽어가면서 용학도서관 관장은 나쁜 놈이다 라고 적시를 했으면 나쁜 놈이라는 걸 알겠는데 적시하면은 용학도서관 관장이라는 놈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네.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쁜 사례들을 쭉 나열하면은 네. 이마이가 정말 죽일 놈이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게 이제 서사의 기법이기도 한데 네. 그런 이야기들은 결국 지문을 읽어내는 역량이거든요. 네. 이거는 디지털 매체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맥락을 읽어내는 게 왜 중요하냐? 시험 잘 치기 위해서 그것만은 아닐 거잖아, 그죠? 그것만은 아니죠. 근데 네. 맥락을 읽어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추론 능력도 생기고 창의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창발적인 아이디어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에서 갖는 훅 지나가는 것들에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되뇌어 생각하고 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아까 읽었던 것들하고 이렇게 융합해서 키워드를 융합해서 이거하고 이거 뭉치면은 하나의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은 디지털 매체에서는 사실 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이 사람이 페이퍼리스 소사이어티를 주창했습니다. 환경운동이 확장될 그 시전에. 네. 아마존을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지구 생태계가 버틸 수가 있다. 보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를 마케팅했던 거죠. 네. 그래야지 자기네들 회사가 클 거잖아, 그죠? 네. 그 논리가 맞죠. 그런데 이분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었던 시카고에 세계의 사람들을 그 리더들을 모여가지고 우리 컨퍼런스 한번 하자 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페이퍼리스 소사이티를 주창하고 싶어서 네. 간단한 메모를 해가지고 주제 요지를 적어가지고 이메일로 쫙 보냈어요. 네. 그리고 그거 읽어보고 오시라고. 네. 그럼 공감하는 사람들이 오면 얘기하기 좋으니까. 네. 그런데 그 리더들이 오면서 네.
이메일 읽어보고 거기에서 왔는 게 아니고 초대장. 그 이메일을 전부 다 출력해서 비행기 타고 네. 오면서 그 이메일을 출력해서 오면서 빌 게이츠가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하는가. 결국은 네. 맥락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전환되면서 종이는 없어질 거다. 아니라는 거죠. 페이퍼리스 소사이어티를 주창하는 컨퍼런스에 가면서 페이퍼를 출력해가지고 읽어보고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문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거다. 것이다. 예. 네. 그러면 관장님 개인적으로 네. 내 인생의 책이라고 할 만한 책이 있으면 네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면 네. 뭐 요즘 들어서 제가 각 옆에 두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네. 사무실에 있다가 가져왔는데 네 갖고 오셨네요. 네. 이게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일본에 네. 서점 체인이 있어요. 쯔따야 서점이라고. 네. 그게 일본 전국에 한 3,000개가 깔려 있답니다. 프랜차이즈로. 굉장히 크고. 예. 그걸 운영하는 분이 마스다 무네야키라는 사람인데 네. 이분이 그냥 서점 주인이 아니고 네. 아주 창의적인 분이에요. 서점은 마케팅이잖아요, 그죠?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점에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서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행, 관광 이런 키워드가 담긴 책이 꽂혀져 있는 서가에 가면은 그 앞에 캠핑 용품을 같이 팔아요. 그리고 여행사 상품도 팔고 네. 여행 가면서 여행 보험 들여야 되니까 보험 상품도 팔고 그리고 여행 가면서 비 오면 곤란하니까 우산도 갖다 놓고 우유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보와 그리고 툴들 여행을 하기 위한 도구들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거죠. 예. 그리고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기획했는 사람인데 네. 그걸 기획하면서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뭘 주창하느냐 하면은 사실 읽을 만한 대목은 이 중에 제 생각에 한 10%만 제대로 챙겨보면 되지 싶은데 네. 굳이 몰라도 될 대목들이 있을 건데 챙겨야 될 대목은 뭐냐면은 사람의 삶은 기획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점을 운영하는데 그냥 책만 갖다 놓고 파는 게 아니고 네. 소비자가 원하니까 이용자가 원하니까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지식 정보와 그리고 물품들도 같이 제공하는 게 서비스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기획해내고 네. 그리고 소비자한테 다가가기 위해 가지고는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하는 아이디어들을 이 사람은 발현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네. 그 쯔다야 서점이라는 게 일본의 주류 서점이 되는 거고 저도 일본 가봤는데 일본 도쿄에 가면은 타이칸야마라고 아주 신도시 개념이 있는데 우리로 보면은 저쪽이 어딥니까? 서울에 동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이태원 근처에 한남동 이런 데 가면 외교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이 형성되는 주변에 타이칸야마라는 섹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타이칸야마 안에 쯔다야 서점이 하나가 거창하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자동차 매거진, 자동차 모터 관련 잡지들 쭉 있고 책도 있는데 거기에 차를 한 대 갖다 놨더라고요. 차도 갖다 놨어요. 차도 팔아요. 그 여행 상품 이런 거는 뭐 관광용품, 캠핑용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복합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도서관 쪽에도 요즘 유력하게 얘기되는 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의 그 후쿠오카 옆에 보면 사가현이라고 있습니다. 사가현 중에 다케오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다케오시의 시장이 이런 마스다 무네야키처럼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아이템을 찾다가 그 쯔다야 서점을 보고는 우리 도시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 시립 도서관을 당신 아이디어대로 좀 만들어 봐달라. 이래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인구가 거기에 뭐 기껏해야지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도시인데 작은 도시인데 1년간 그 도서관을 보기 랜드마크가 된 그 도서관을 보기 위해서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몰려온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도서관의 고유 기능을 얼마나 살렸는지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네, 그죠. 의문스럽긴 한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관심은 끈다는 네. 거죠. 근데 도서관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타이밍 정해가지고 서점에 어딥니까 이거 디스플레이를 늘 바꾸는 것처럼 도서관 늘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엔 도서관에서는 조금 수용하는 게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아이디어는 참고할 만하죠. 네. 벤치마킹 할 대상은 충분하다라고 네. 생각해서 가지고 직접 요즘 저 책상 옆에 이렇게 놔두고 네. 뭐 좀 막히면은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 사람 아이디어를 얻는 네. 자세라 그래야 되죠. 네. 태도 이런 것들은 배울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적 자본론. 예. 네. 재밌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다시 도서관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원래 도서관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예. 있을까요? 네.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을 심화하고 고도화하는 작업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원래 새로 시작되는 거는 네. 바로 내일 시작되는 프로그램인데 네. 도서관에서도 이제 주민의 건강과 건강. 그렇죠. 몸 건강, 마음 건강에다가 마음 정신적인 그 말하는 그 어딥니까 인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네. 일거삼득이 되는 프로그램 하나 그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거삼득. 예. 네. 1타3P라 그러죠. 1타3P. 네. 뭐냐면은 맨발 걷기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예. 요즘 저 대구에 대구교대에 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권태환 교수가 주창해서 네. 한 10여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운동인데 네. 그 프로그램을 저희 수성구와 협약을 맺고 저희 네. 프로그램에서 도서관에서 이제 실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내일 네. 이번 토요일 날 수성못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회 되시면 수성못에 오셔가지고 네. 맨발로 네. 걸으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참여되나요? 강연도 하고 걷기도 병행할 하루에 동시에 진행되는데 네. 미리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100일 코스가 매일 걸어서 100일 걷도록 권유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같이 모여서 걷고 교육을 받는 거는 일주 단위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한 2시간 정도 할 건데 네. 이게 수성못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3개 기수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성못에서 어디입니까? 시작을 하고 3월부터 네. 3월부터 그렇죠. 6월 초순까지 진행이 되고 2기는 권역을 바꿔 가지고 고산 쪽으로 갑니다. 매호동에 보면은 네. 생각을 담는 정원이 매호동 끝자락까지 가면 연결되는 그 생각을 담는 정원이라고 열대식물들 만들어 놓은 식물원이 있는데 네. 그 주변에 차를 주차하시면은 바로 금호강변의 그 마사토 걷기길을 수성구에서 조성을 했거든요. 거기서 그 고산권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진행되고 네. 그리고 3개 기수 마지막에는 범어권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성구민운동장에서 걷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1기, 2기, 3기 뭐 이런 개념으로 나눠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용학도서관이 이용 주민이 중장년층이나 노인층이 아까 전에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소년 또 20, 30대 청년들이 도서관을 더 많이 찾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요. 예, 네. 그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예. 저희들이 고민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들 또는 특히 이 공공도서관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네. 꼬맹이일 때는 엄마 손잡고 도서관을 꽤 와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초등학교 어디입니까? 저학년까지는 엄마가 가라 그러면 또 가요. 네. 근데 초등학교 3급 학년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학원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시간이 없죠. 그렇죠. 네. 애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또 엄마들이 이게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공부해야지 왜 책 읽어? 아, 말 됩니까? 네, 반성합니다. 누가 책 읽으라 하더라. 공부해야지.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부모님이 계시면은 힘들어지죠. 네. 해서 초등학교 상급 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도서관 잘 안 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딥니까? 결혼해서 아기가 생기면 아기 손잡고 다시 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뭐 이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공백기가 네. 생애 주기별로 볼 때 공백이 생기는 게 이제 청소년기죠. 전기 청소년, 중기 청소년,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이 네. 연령대가 그리고 청년 세대까지 맞아요. 도서관 별로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무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도를 하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저거 지역학 부분도 그렇고 어딥니까 이게 저기 독서 운동 영역도 그렇고 뭐 다 우리 지금 지금 마을 방송에서 하는 이런 영상 콘텐츠 제작 부분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예전에는 한꺼번에 성인 프로그램 같으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해서 해봤습니다. 네.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세대 간에 이렇게 소통하기가 같이 공유하기가 힘든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 계시면은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가면은 젊은 사람들은 조금 루즈, 네. 조금 지루하다 느끼고 네. 또 젊은 사람 위주로 맞춰서 하면은 어르신들이 너무 속도감이 있다, 힘들다 이렇게 못 따라가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이게 조율하기가 힘들거든요. 한꺼번에 진행하기에는. 네. 근데 공공도서관이라는 기능으로 보자면은 그런 기회에 같이 모여서 세대 통합도 하고 얘기도 서로 나누고 하면은 제일 좋은데 그죠. 좋은데. 근데 그 네. 이상하고 현실은 또 차이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은 이게 어딥니까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테마들은 같이 하고 네. 좀 특화시켜 구분해야 될 대목들은 특히 영상 콘텐츠 제작 부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애 주기를 쪼갭니다. 20대, 30대, 네. 또 40, 50대, 네네. 그리고 뭐 50대 이상 뭐 이런 네, 뭐 이런 네. 투로 해가지고 구분을 하니까 네.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요. 지금 저희 대구 MBC의 윤창준 PD가 와서 진행해주는 그 네. 영상 콘텐츠 제작 얘기들 네. 그것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올해 들어서 첫 강의를 진행하는 게 20대, 30대 중심으로 하는데 네. 굉장히 열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뭐 참여도도 높고 네. 그런 투로 이제 저희들은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네. 공백기 생애 주기별 그 공백기는 어떻게 메우느냐 그런 투로 분리시켜서 분리시켜서 좀 해보려고 네. 합니다. 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도서관 홍보 영상을 봤는데요. 그냥 도서관이 아닌 꿈꾸는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관장님이 꿈꾸는 영학도서관의 미래는 뭔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영학도서관과 함께 꾸면 좋을 꿈은 어떤 것인지, 네, 알고 싶습니다. 네. 꿈이 없으면은 삭막하잖아, 그죠? 그렇죠. 미래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네. 그럼 뭐 삶의 낙이 없을 거니까 네. 꿈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꿈이라는 게 손에 잡히는 건 분명히 아닌데 그죠? 네.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공공도서관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궁극의 저희들이 생각하는 미션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역량 강화. 시민 역량 강화. 예, 그렇죠. 네.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역량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강화돼서 역량이 커져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저희도 구호도 그런 구호가 있거든요. 도서관을 지칭하는 그 구호가 나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 나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 그거는 네. 이제 우상향하자는 얘기죠. 네. 나빠지자는 얘기는 아닐 네. 거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또 지범마을 방송처럼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창의적인 일들 또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제기해보는 이런 작업들 하시는 것처럼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저희도 그 공공도서관이 해야 돼 지향해야 될 지금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해서 제가 꿈꾸는 도서관 공공도서관은 바로 이런 지금 집업마을 방송에 참여하시는 그 멤버들처럼 네. 이런 공동체가 이런 소규모의 공동체라도 만들어져서 네. 네. 이게 조금씩 확산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시도해 보시고 또 독서 토론을 통해서 시도해 보시고 네.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나름 저희들 독서 토론회 또는 학습 동아리 이런 것들이 독서 동아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이 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창구로 좀 활용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인 공공도서관 저희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 기능들을 저희들은 충실히 수행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동체들, 각각의 공동체들, 각각의 모임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게 되면은, 우리, 뭐, 크게는 생각을 저는 간이 적어서 못합니다만은, 우리 동네는 좀 이쁘지 않을까, 아름답지 않을까, 네. 또 사람답게 사는 동네가 아닐까, 환경을 지키는 동네가 아닐까, 뭐 후손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만하고 자랑할 만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네. 거기에 저희 도서관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다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꿈꾸는 도서관. 아무리 생각해도 멋있고요. 우리 주민들도 함께 같이 꿈꾸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관장님으로서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예. 네.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네. 또 마땅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싶기도 합니다. 공공도서관은 운영되어지는 게 물론 사립공공도서관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도서관 같은 공립공공도서관, 수성구립도서관이니까 그죠? 네. 이거 세금으로 운영되거든요. 네. 우리 보험이 내지 않습니까? 세금 내잖아 그죠? 그걸로 운영되어지는 공간이니까 아직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잠재적 이용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직도 도서관에 안 오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역량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 만족하실 수는 없겠지만 많이 이용하시는 게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라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본전 찾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본전 찾자. 그리고 더 네. 이용해서 네. 더 벌자. 세금 낸 것보다. 네.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예, 예. 네. 지금까지 집업마을 초대석 꿈꾸는 도서관을 향해 나아가는 김상진 관장님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 첫 손님으로 나오셨는데 소감 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먼저 그 집업마을 방송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첫 프로그램 첫 코너인 집업마을 방송 초대석에 네, 또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집업마을 방송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정말 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 어딥니까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 단체이기를 모임이기를 그리고서 그게 이게 확고하게 자리가 매김되어지기를 네. 기원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집업마을 초대석은 우리 지산법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고 싶은 분도 추천해 주세요. 그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